이 9억을 이제 12억으로 양도세를 완화를 하면요, 이 1억짜리 집이 극단적으로 12억이 되었어요. 세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의 변화입니다. 양도세의 변화. 일단은 양도세는 1주택자는 12억의 양도세 완화 안 하나 못 하나 11월에 국회에 쏠린 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결정되는 시점 자체가 뭐 11월 전후인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 8월 달에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게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인데 이걸 12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당론으로.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되느냐? 여기 적혀 있죠. 집값 폭등은 트리거 될까? 법 개정이 신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시행하는 안 하는 이유가 구조가 이래요.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는 지금 현재는 6억에서 9억이 됐어요. 그러면 3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1주택에 2년을 거주하고 비과세가 9억까지니까 9억 이하로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이 9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2년 이상 거주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9억이 비과세 기준이라서 그래요. 1주택자가 9억이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고가주택은 아무리 비과세라도 이거는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9억을 이제 12억으로 양도세를 완화를 하면요.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이 극단적으로 12억이 되었어요. 2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부는 무서운 거죠. 이 계산 보면요. 이게 보면은 양도 이제 자산 전체의 양도 차익이랑 뭐 양도 가액의 마이너스 9 이 계산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을 내는 거고요. 요거는 장특공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식을 보시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취득을 2006년에 했고 그다음에 양도를 2021년도 2월 7일 날 했다고 쳐요. 그리고 취득을 8억을 했고 그 다음에 12억이 돼서 아마 이러면 4억이 오른 거죠. 4억이 오르고 필요경비가 3천만 원. 필요경비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동산 복비라든지 등기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을 수리해 가지고 항목에 정해져 있는 또 필요경비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산한 가격이에요. 금액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10년을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8억에 샀죠? 그러면은 12억에 팔았죠? 양도차익 4억이 났죠? 그리고 필요경비 3천을 뺐어요. 그러면 3억 7천이 일단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이 양도차익에서 이 산식을 더하는 거죠. 이 상식을 적용을 시키는 건데 적용을 뭐 이렇게 쭉 시켜보니까 세금이 9,2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을 적용하는데 장특공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산을 해가지고 장특공을 계산해 7,4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차익에서 이 7,4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빼니까 세금이 1,8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뭐 작게 나온 거지만은 시세 차익에 비해서는 작게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세금이 나왔냐? 12억이잖아요. 8억에서 12억이 됐는데 공제가 9억이니까 9억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공제가 9억이 아니라 12억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과세차익 계산을 할 때 3억 7천의 차익이 필요경비 빼고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12억에서 이 9억이 12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0이 돼요. 0 곱하기 3억 7천 0이죠. 나누기 12도 0이죠. 결국은 세금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불로소득이 맞죠. 그 불로소득이 더 증가하는 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로소득이 단위가 커지면은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조의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지금의 표심층이 흔들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 12억 양도세에 대한 게 당론으로 정해졌지만요. 문제가 많다고 서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당 내에서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제 의견을 드리면요.
거꾸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완화를 해버리고 공제를 12억으로 하면요, 지금까지 적체되었던 물건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으니까 최소한 가격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처럼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가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이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좀 이게 뭐 양도세 완화 12억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이 12억 공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거래세까지도 해야지 기존 물량들이 나와요. 물량이라고 하면 신규 물량과 기존 물량이 있는데, 지금 신규는 나올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고 기존 물량이라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는 가격들이 계속 작은 거래에 큰 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또 있는데, 일단은 매도자가 이 12억 공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법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근데 매수자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잔금을 계속 연기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제 혜택이 9억에서 12억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걸 받아야지 차익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확정을 안 하고 방향을 언제 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거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이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탓에 잔금을 미루잖아요. 미루는 걸 더 넘어서 계약 파기의 부작용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지금 매물이 문제가 공급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수급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요, 요것도 미세하게나마 매물 잠김에 숟가락을 한 개를 더 얹는 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부분들을 더 꺼려하게 만드니까. 이거라도 있으면은 1주택자들이 조금은 더 활성화해서 좀 거래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조차도 조금 매물 잠김에 숟가락 한 개 더 얹은 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있어요.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것도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게, 이 중개수수료를 인하를 하면요,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매수자의 어떤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구간이 9억에서 12억 구간이에요. 거기가 이제 구간이 계단처럼 생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그 구간이 가장 많이 인하가 돼요. 인하가 많이 되는데, 우선은 좀 주의할 거는요, 지금 이게 오늘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하가 시행이 되면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 전에 계약을 했고 이제는 잔금을 맞추는 시점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일단은 계약 시점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계약한 시점부터 이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9억하고 12억이 구간이 크냐면요, 원래 요율이 매매할 때는 이게 뭐 이제 5천만 원부터 2억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요율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2억에서 9억짜리는 변화가 거의 미미해요. 0.5가 0.4로 0.1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9억에서 12억하고 12억, 15억 이상이 원래는 전체가 0.9였는데 9억에서 12 같은 경우는요 0.5예요. 0.9에서 0.5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분도 중개보수가 이제 9억에서 12억 구간이 가장 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에 대한 거,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구간 자체가 9억에서 12억 구간이 8에서 0.8에서 0.4로 요율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9억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은 요게 매매거든요. 810만 원 내던 게 최대 중개 수수료에서 450, 그다음에 720에서 360, 800에서 400, 900에서 500. 그런데 조금 고가로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10억은
400만 원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20억짜리 가면은 1,800만에서 1,400, 400만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간 중에서는 9억에서 12억 구간이 가장 이제 수혜를 보는 부분이고, 원래는 이 중개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친분을 쌓지 않는 한요, 최고 중개 수수료로 요율을 최고 요율로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런데 원래 지금이 아니라도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라도 이 가격이 최고 요율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협의는 계약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 협의를 하려고 하면요, 부동산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고,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 계약 당시에 이미 협의를 해놓는 부분들이 조금은 유리하고, 지금도 이거는 최고 요율을 좀 낮췄지만요, 협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부동산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거래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신경 쓸 거 굉장히 많고요. 이 한 사람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요, 10명, 20명의 사람을 허탕을 치고 하나의 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동산 편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해보니까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비록 법이 이렇게 요율이 조금 낮아졌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부동산비는 협상을 해서 너무 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깎지 않으면요, 부동산이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이 되고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 정보들을 부동산한테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한 부분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절대 중립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편이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1%에 대해도 내 편으로서의 선점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복비도 그렇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동산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비를 깎지 않습니다.